예,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지금 미국이 뭐 이제 아주 본격적인 정치 내전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뭐 격화됩니다, 사실은. 저는 미국이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뭐 바로 폭망한다 또는 바이든이 완전히 미국을 망치는 데 성공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중 정책에 있어서도 이상한 짓 하고 있고 또 특히 미국 국내의 국경 관리라든지 또 이민자 문제 이런 거를 완전히 사회를 망치려고 하는 작정을 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게 겹겹이 그 저항선들이 있습니다. 또 주 정부가 있고 또 카운티가 있고 지자체가 있고 뭐 이런 겹겹의 저항선이 있어서 잘 이번 위기를 극복해 갈 것으로 저는 사실은 낙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이 숨가쁜 내전 진행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잘 구독료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세뇌 탈출 두벅두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눈에 띄는 현상은 뭐냐면요. 그 미국 공화당의 당내 숙청입니다. 이 무늬만 공화당, 무늬만 보수, 이 라이노, 리퍼블리칸 in name only. 이게 정치 생명이 끝장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인데요. 하나는 리즈 체니, 아마 딕 체니의 딸이겠죠. 이 저기 뭐야 그 와이오밍의 지금 연방 하원 의원이죠. 그 미국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서열 3위입니다. 이 여자가 무려. 이 리즈 체니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와이오밍 공화당 위원회가 66대 8 압도적으로 규탄 결의를 했습니다. 이 규탄 결의를 센셔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에서 이제 주로 의회 혹은 주의회 혹은 이런 그 조직의 커미티 여기서 규탄 결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규탄 결의를 받게 되면 사실은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규탄 결의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존중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은 모두 공정한 선거,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선거를 요구하는 평화적 집회와 평화적 저항이었을 뿐이다. 이거 가지고 네가 왜 트럼프 규탄하고 트럼프 탄핵에 앞장섰냐 이거죠. 리즈 체니 끝났다고 보입니다. 또 네브라스카의 이 상원 의원이죠. 벤 세스. 하도 싸가지가 없어서 벤 S라고 별명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종합선거죠. 뭐 제너럴 일렉션 그 안에 뭐 다 들어있으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종합선거 때에 이제 그 선거에 나오려고 그때 잠시 트럼프 지지 흉내를 내다가 이제 그 프라이머리 끝난 다음에 선거 국면이 본격화될 때부터 이제 트럼프를 공격을 했죠. 이 지금 여기는 네브라스카는 이제 그 카운티들이 일단 돌아가면서 규탄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카운티들이 가장 큰 카운티가 엊그저께 규탄을 했고요. 계속해서 카운티들이 돌아가면서 규탄 결의를 하고 있고 이번 달 13일 네브라스카 공화당 위원회에서 결정이 납니다. 내일 모레겠네요. 이 네브라스카 공화당 위원회는 이미 벤 세스에 대해서 트럼프를 네가 왜 공격하냐라는 뜻에서 규탄 결의를 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 더 센 규탄 결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제 이자들, 그러니까 라이노들, 그러니까 무늬만 공화당, 무늬만 보수, 무늬만 자유애국 이자들이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하는데 굉장히 그 노골적으로 이제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주 신경질적인 발악을 합니다. 이 벤 세스가 얼마나 노골적이고 신경질적으로 발악을 하는지 벤 세스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읽습니다. 트럼프의 거짓말에 대한 나의 비판에 대해 규탄 결의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당신들더러 규탄 결의하지 말아달라고 설득하는 데에 시간을 단 1분도 낭비할 생각이 없다. 나는 매일 네브라스카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그중 극소수만 당신들처럼 삶 그 자체에 대한 분노에 차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들과 생각이 다르다. 당신들과 같은 정치 중독자들은 네브라스카의 보수주의자들을 대변하지 못한다. 트럼프에 대한 개인 숭배 혹은 음모론은 보수가 아니다.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거짓말하는 것 역시 보수가 아니다.
정치를 종교로 착각하는 것 역시 보수가 아니다. 저는 벤세스 대신에 이 하태경 사진을 좀 걸고 싶어졌어요. 뭐 김무성 사진을 걸어도 좋고 김종인 사진을 걸어도 좋고 유승민 사진을 걸어도 좋습니다. 또 이자들의 앞장서서 지금 이거 끌어들이고 있는 부산시 지금 뭐 시의장 시 뭐죠? 그게 시장 선거에 나와 있는 뭐 박형준 사진을 걸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다 이런 말 하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겁니다. 한다면.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제가 발언 기회 드릴게요. 여기 보면 마카파 발언이에요. 아주 멋있게 하죠. 너희는 삶에 대한 분노 그 자체에 차 있는 자들이다. 굉장히 교만한 소리입니다. 나랑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르다. 나는 트럼프가 좀 보수가 아니라고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이 정도 발언을 하면 될 거를 상대방더러 지금 자기 네브라스카의 지금 그 공화당 코어 멤버들 핵심 멤버들더러 당신들은 정치 그러니까 삶 그 자체에 대한 분노에 차 있는 그런 이상한 또라이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서 당신들은 정치 중독자들이다. political addicts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서 더 나가서 당신들은 트럼프에 대한 퍼스널 컬트, 개인 숭배에 함몰된 자들이다. 당신들은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신들의 말은 거짓말이다. 당신들은 음모론에 빠진 자들이다. 당신들은 정치를 종교로 착각하는 신앙인들이다. 이런 소리를 해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소리죠.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발악이 나올 정도로 몰렸단 소리예요. 공화당의 라이노들이. 근데 이게 네브라스카 하나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요. 특히 어디 가면 더 심해지냐. 경합주에 가면 더 심해질 거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조금만 지지가 빠져도 바로 낙선하니까. 이 정도 프레셔가 지금 이미 가해지고 있는데 이 프레셔는 앞으로 점점 더 세집니다. 왜냐? 트럼프 진영 혹은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강화하자는 보스 진영. 이 보스 진영이 전면적 미디어 전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때 미디어라는 건 미국은 이제 라디오도 세니까 라디오 당연히 들어가고요. 라디오나 팟캐스트, 인터넷 라디오, 팟캐스트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때 미디어라는 건. 그 다음에 이 유튜브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빌은 동영상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트위터를 대체하는 소셜 미디어 당연히 들어가죠.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대체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아마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뉴스맥스나 OAN 같은 케이블 TV 방송국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나서서 막 이제 질러대기 시작할 거라고요. 트럼프 진영 사람들이 자기 채널을 가지고 이미 하고 있고 이게 점점 더 강화될 거라고요. 트럼프가 앞장서서 하니까. 전면적 미디어 전쟁입니다. 이제 미국은. 전면적 미디어 전쟁. 이게 이 판을 누가 만들어주고 있냐. 이 판을. 쟤들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얘들이 적폐청산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해서 폭스에서 루도프스를 쫓아냈습니다. 폭스의 루도프스는요. 이 지금 사진에 있는 분인데 연세가 지긋한 분인데 굉장히 온건하면서도 매서운 분이에요. 온건한 것 같이 보이는데 원칙 있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여기를 폭스가 해고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특별 담화문을 냈습니다. 스테이트먼트를 냈어요. 루도프스의 해고에 대해서. 이게 현지 날짜로 지난 토요일 날 벌어진 일인데 여기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 루도프스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He is and was a great man. 루보다 더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루의 다음 행보가 무엇이 될지 지켜보는 팬들이 굉장히 많다. 나 역시 그 같은 팬 중 한 명이다. 미디어 전쟁 하려고 야 같이 하자라고 시그널 띄우는 거예요. 이게 전면적 미디어 전쟁입니다. 이제 올드 미디어, 뉴 미디어. 여기로 막 사람들을 몰아넣고 있어요. 지금 이 저쪽 애들이. 예를 들어서 레리 슈와이커. 이거 독일어 발음을 하면 슈와이커트인데 영어로는 슈와이커라고 읽는 것 같아요. 레리 슈와이커를 숙청을 했다고요. 트위터가. 레리 슈와이커는 어떤 사람이냐. 베스트셀러 많이 쓴 역사학자입니다.
교과서도 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애국주의적 관점에서 본 미국 역사, 뭐 Patriotic History of America, Patriots History of America인가 뭐 그런 베스트셀러도 썼고요. 제가 이 사람 그 트위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말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냉정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그 11월 3일 선거 끝났을 때 도 굉장히 냉정하게 말했어요. 제가 이 사람 말 따라서 했다가 저희 세뇌 탈출 시청자님들 중에 상당수로부터 제가 야, 너 백모 말이야. 옛날에 좌빨했더니 역시 그 근성 못 버리고 두 길 보게 하냐. 이제 레리 슈와이커를 많이 따라서 했어요. 레리 슈와이커 어떤 사람이냐. 11월 그때 7일인가 저희들이 승리 선언했죠. 바이든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뒤집으려면 주의회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는데 주의회들이 라이노 성향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나설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의회가 나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스테이트 레지슬레처가. 근데 이 주의회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일지 않을지 자기가 확신할 수 없다.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음모론 막 떠들고 무슨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뭐 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베스트셀러 많이 쓴 사람이라고요. 역사학자고 대학 교수였고 괜찮은 대학이었을 거예요. 거기도. 이런 사람을 트위터가 쫓아내는 거 보고 제가 아주 놀랐어요. 제가 레리 슈와이커 요새 무슨 소리 하나 하고 일요일 날 찾아봤는데 갑자기 계정 정지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트위터 이거 야, 이 사람들 대단하네. 레리 슈와이커를 쫓아내. 아유. 그 다음에 보수 라디오 진행자 그 알린 루트 이 사람도 꽤 그 뭐라 그래 온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숙청했죠. 이 사람은 옛날에 중국 코로나 록다운 정책을 비판했다가 트위터에서부터 그 7일 동안 계정 정지당한 적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완전히 쫓아낸 것 같다고 알렌 루트가 본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알렌 루트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트위터의 잭 도시 회장을 부자로 만들어줬다. 열성적 트위터 사용자들이 그를 부자로 만들어줬다. 그런데 나 같은 열성적 트위터 사용자한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숙청이다. 그들은 내 의견을 검열해서 침묵시켰다. 내 의견은 금지당했다. 자, 한두 명도 아니고 이런 말하자면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고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디어 스타들, 올드 미디어 스타, 루덥스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뉴 미디어 스타, 지금 레리 슈와이커나 알린 루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 트위터나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쫓겨나가고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뉴미디어 전쟁 붙는 거예요. 미디어 전쟁이 전면적으로 붙는 거예요. 올드 미디어 전쟁, 뉴 미디어 전쟁.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빅텍이 이 정도까지 완장질을 왜 하나? 도대체 이 참 뭐 어마무시한 기업을 뭐 지난 한 10년 사이에 대성공시킨 이 빅텍이 왜 이런 짓까지 하나? 봤을 때 저는 5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자금 조달 및 주주 구성에서 글로벌리스트 투자금융회사와 아마 엮여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미국이 이런 벤처사들이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제 벤처 투자가 좀 약한데 미국은 굉장히 세죠. 가능성 보면 막 들어가죠. 거기는 벤처사들이 이제 이 돈을 질릴 때 초기에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보통 그게 한 50만 달러에서 한 200만 달러 사이 됩니다. 얼리 스테이지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6억에서부터 한 20억 언저리까지가 이제 얼리 스테이지인데 우리도 그렇죠. 거기까지는 아름아름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엔젤 투자로 가요. 그러다 기관 투자가 딱 붙어요. 그러면은 보통 얼리 스테이지 겪을 때 이 창업자들이 이미 얼리 스테이지에서 한 뭐 60% 지분 뭐 70% 지분으로 주저앉아 있거든요. 거기 기관 투자가 딱 붙으면은 그 다음에 40% 30%로 떨어져요. 그리고 계속 기관 투자자들이 붙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실제로 회장이 회사를 안 움직여요.
투자 금융사가 뒤에서 회사의 그 경영층을 구성을 해줘요. 그걸 관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투자 금융사가 실제로는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 빅텍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 정부를 보면서 가치지향 주권국가 노선은 결국 주권국가에 의한 반독점 단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어요. 이 트럼프가 쭉 진행하는 거 보면 트럼프 섹션 230 없애야 된다 뭐 한다 했는데 이게 결국은 뭐까지 이어지냐면 반독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글에 대고 야 너희 안드로이드 OS 너희가 파는 거하고 플레이스토어를 너희가 운영하는 거는 좀 다른 거야. 그거 분리해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야 너희가 구글에 대고 뭐 너희가 무슨 저기 안드로이드 OS 가지고 뭐 모든 사람의 동선 체크하고 뭐 이러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 다 없애. 그러면 그 프라이버시 침해야.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뭐야 검색 그 다음에 크게 나누면 검색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OS 분야 그리고 이제 유튜브 이렇게 세 가지가 아마 구글의 그 거대 사업 분야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메일이 끼어 있고요. 메일을 기본으로 깔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반독점으로 해서 이걸 가르자고 덤벼들게 되면 힘들어지죠, 구글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 표준은 IETF, 인터넷 엔지니어링 타스크 포스 올 거예요. IETF라는 표준 기구에서 논의해서 하는데 정부가 거기에 깊게 손을 넣어서 이 표준의 방향, 기술 표준의 방향을 이런 빅 플레이어들이 작동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손을 볼 수가 있거든요. IETF는 이 거대 회사들이 돈을 줘서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표준의 방향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정부가 지능적으로 하면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이 거대 회사들이 힘을 잘 못 쓰게 돼요. 그 약점들이 있다고요. 거대 회사들의 약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 같다, 아니 유튜브 같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최대 약점은 아이프레임에서 나옵니다. 아이프레임이라고 뭐냐면은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거를 다른 페이지에서 이렇게 그 페이지 속의 페이지로 따붙이게 하는 거예요. 유튜브 그거를 이렇게 따붙인 거. 그럼 따붙였을 때 어떻게 되냐? 만약에 그 따붙이는 것에 대해서 유튜브가 힘을 못 쓰는 방향으로 표준이 진행을 해버리면 지금 갑자기 유튜브의 그 독점적 지배력이 확 낮아지는 수가 있다고요. 저는 뭐 그거 잘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왜 거대 회사들이 저렇게 IETF에 큰 돈을 지르면서 표준기구에 큰 돈을 지르면서 왜 뒤에서 스폰서링을 하고 있냐 하면 자기들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표준이 정해지는 것을 막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표준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라고요. 저게. 그걸 정부가 스마트하게 딱 관리를 하고 있으면은 그걸로 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 이 5G AI 시대를 맞이해서 5Guy라고 제가 부르는데 제 용어입니다. 5Guy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를 좌우하는 최정점에 설 수 있고 그렇게 서겠다 이런 야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5G AI 시대가 막 이제 문이 열려젖혀졌는데 이게 100배 속도에 300배 연결기기에 1000분의 1초 단위 전달 보장입니다. 일단 전송 속도가 100배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 이동 단말,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 단말의 숫자가 300배가 늘어나요. 지금 대한민국 이동 단말의 숫자가 뭐 이것저것 다 해도 한 5천만 정도 될 텐데 이게 300배 늘어나면 얼마냐? 150억 개 됩니다. 150억 개. 웬만한 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이동 단말이 300배가 더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단말과 단말 혹은 서버와 단말 사이의 전달 속도, 즉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제 PC에서 뭔가를 따닥 쳤을 때 혹은 제 스마트폰에서 뭔가를 따닥 쳤을 때 그것에 의해서 연결되는 저쪽 단말이 그 따닥을 얼마 만에 받냐? 1000분의 1초, 1000분의 2초, 1000분의 3초 후에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원격에서 심장 수술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이런 시대예요. 이제 5G AI, Five Guys 시대라는 게. 그러면 이때에 연결되는 기기들은 사물 인터넷들이에요. IoT들. 사람이 스마트폰을 300배, 제가 지금 한 대 쓰고 있는데 300대 쓸 리가 없잖아요. 뭐 한 대, 두 대밖에 안 쓰죠. 스마트폰 써봐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대 쓰고. 그럼 이게 주로 사물 인터넷들인데 이 사물 인터넷에서 어마무시한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고 그것이 처리되는 서버 쪽에는 자체 진화형 소프트웨어 지능이 있죠. 자체 진화형 지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이걸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알파고는 바둑을 많이 두면 둘수록 또 고단수인 바둑인 사람, 이세돌 같은 사람과 많이 두면 둘수록 알파고의 지능은 높아져 갑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자동차는 여러 사람이 테슬라 자동차를 몰면 몰수록 테슬라 자동차 서버가 그걸 나중에 받아들여 갖고 그 자동차 그 주행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다시 차에다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테슬라 자동차를 모를수록 테슬라 자동차의 주행 지능은 점점 더 높아져 가요.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 무서운 게 이거거든요. 자율주행, 원격 제어 이런 게 어마무시하게 나온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지금과는 완전히 게임이 다른 그러한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는데 이때 우리 회사 구글이, 우리 회사 페이스북이, 우리 회사 트위터가 이 앞으로의 시대 때도 지배적이 되면은 이걸 전체를 다 컨트롤할 수 있다. 특히 주권 국가가 약화되면. 이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목숨 내놓고 적폐청산에 이제 완장질을 하는 이유. 이 글로벌 주요 2의 당사자 그리고 제어 통제자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국 공산당과 유사한 데가 있다. 중국 공산당이 지금 중국 안을 완전히 제어 통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모델을 발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친화적 발언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빌 게이츠가 우한 코로나 그거 할 때 중국에서 우리 많이 배워야 된다. 아니 어떻게 중국에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냐. 그 빌 게이츠 입에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부터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의 제국이 자기들의 그 지배권이 인플루언스와 그 도미넌스가 영어로 영향력과 지배력이 5G 시대, 5G AI 시대에 가면 고스란히 거기로 옮겨져서 더 큰 차원에서 지배할 수 있다. 전에 제가 쟤들이 어큘러스라는 단어 썼잖아요. 어큘러스가 그거 아닙니까? 그 높은 도명 천장에 돔의 한가운데가 빵꾸가 뚫어져서 거기로부터 햇볕과 이게 쫙 쏟아져 들어오는. 근데 어큘러스의 뜻이 눈이거든요. 높은 천장 위에 달린 눈. 자기들이 그러한 전체를 내려다보는 오큘러스 파워, 오큘러스와 같은 전체를 내려다보는 그 신성한 눈과 같은 그러한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걸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저런 소리 하면 정신병원 가야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가는 거 보면. 근데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관점은 중국 공산당과 굉장히 유사하다고요, 이게. 우리 당이 중화인민 전체를 내려다보는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신성한 눈이다.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이 실리콘밸리의 전문직 경영진의 관점이 이게 악마적 내러티브에 좀 경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샌프란시스코 에어리어가 원래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악마적 내러티브가 거기는 일단 죄책감에서 출발하죠. 우리가 친일파에서 출발하듯이. 죄책감. 다시 말하자면 레이시즘. 미국과 서유럽은 수백 년 동안 인종차별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져 온 아주 나쁜 시스템이다 라는 관점. 모든 걸 다 레이시즘으로 봐요. 세상을. 그걸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 세상을
이 인종차별에 의한 악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관점. 이게 비판적 인종이론입니다. 쟤들 지금 1번이죠, 그게. 자기들 그 이야기에. 두 번째는 무한해체죠.